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박복현님이 단골 촌철님이신데 오늘 아침엔 특히 서평택 부근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 부근 통과하시는 분들 안전운전하세요라고 정보 공유해 주셨고요. 예. 수능 인사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5556님 수능은 제 아들이 보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긴장하지 않고 잘 치를 수 있도록 빌어주세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가포 비상령 내린 거죠. 뭐. 어느 집이나 그럴 거요. 두 아들의 수능을 치른 제이비가 그러면 이런 부모님들에게 뭔가 조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쥐죽은 듯이 계셔야 됩니다. 네. 조용히 네. 신경 거슬리지 않게. 그러니까 걸으실 때도 뒤꿈치 들고 걸으시고, 네. 네. 특히 그 음식 가려서 잘 드시기 바라고, 네. 아무튼 삼가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네, 파이팅. 그리고 동해바다님, 네. 오늘 아침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먼 산에 울긋불긋한 단풍이 무척이나 곱습니다. 네. 고운 단풍 빛깔처럼 우리 사회도 이제는 고운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 냄새가 물씬 나더라고요. 이제 낙엽 떨어지고, 그죠? 떨어진 낙엽의 색깔은 노랗고 빨갛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죠? 좀 있으면 이제 또 다 나뭇가지는 앙상해지는 거겠죠. 겨울이 오는 겁니까? 뭐 씻는 줄 알았네요. 이런 상투적인 갖고는 시 안 돼요. 이거는 초등학교 학예회 수준이고. 네. 아니 그 다음에 이제 감상이 붙으면 되죠. 해보세요, 감상. 네, 춥다. 아이고. 네. 클라우디아님. 날이 싸늘해져서 오늘 아침은 뜨끈한 우동을 끓이고 있습니다. 좋죠. 우동 면발. 네. 네, 제이비 맞춤형 아침 인사로 소개해드렸고요. 네. 정지윤님이 베트남으로 주재원 발령 났습니다. 오. 가족들 놔두고 관련이 싱숭생숭합니다라고 해주셨네요. 홀로 떠나시는 겁니까? 아유, 힘드시겠다. 가서 적응 잘하세요. 네. 가족과의 소통은 시선 집중 댓글창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매일 아침. 따뜻한 남쪽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마음 편히 잡수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들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네, 저는 답을 참아 못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삐딱한 제이비 닮아서 한번 삐딱하게 해봤습니다. 네, 아침 인사 여기까지 챙겨드리고요. 아이고 우리 촌철님들 우동에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네요. 너무 먹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 더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아침인 것 같은데 자 우동에 대한 갈증은 뉴스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코바나 컨텐츠가 적힌 돈봉투 사진을 검찰이 입수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지 묻자 명태균 씨가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답변한 뒤에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액수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강혜경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명 씨가 봉투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진술을 했고요. 검찰은 코바나 컨텐츠라고 적힌 돈 봉투 사진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돈을 왜 주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돈의 성격을 규정하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일찌감치 지적된 바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이 여론조사 대가냐? 이것부터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죠. 그렇다고 명태균 씨 주장대로 교통비로 보기에는 액수가 이건 또 너무 큽니다. 그렇죠. 따라서 돈의 성격 규명이 필수가 돼 버렸는데 일단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돈의 흐름만 밝히면 된다고 스스로 기자들 앞에서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의 흐름에 이 돈도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기본이고요. 두 번째, 돈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분명히 알 수 있는 점. 돈 봉투까지 오갈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관계가 매우 긴밀했다라는 것. 그 긴밀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금 사례가 돈 봉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확인을 하는데 사실 이 긴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이것 말고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또? 뭐 이미 보도 많이 나왔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에 봉화마을을 방문할 때 명태균 씨가 KTX 특별 열차에 동승한 적이 있다라는 보도 나왔고
2022년 6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창원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하기 이틀 전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 등에게 방문 사실을 알리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게 긴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의 일정을 사전에 미리, 그러니까 이틀 전에 미리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정도가 아니라 그건 경호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 비밀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냥 법적인 용어는 빼고 상식선에서 매우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검찰은 구속영장에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변에 과시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이건 단순 과시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관계였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검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에 모두 담겨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 점을 어떻게 정리, 규정하고 처리할 것이냐. 이게 관심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엽기토끼님이 설마 이걸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하진 않겠죠? 아니에요. 토탈 비용이 얼마인지는 이미 다 나왔잖아요. 이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로님은 교통비가 비싸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네. 다들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지금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뉴스가 많이 쏟아졌는데 검찰이 또 명태균 씨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는 2분가량 진행됐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녹음 파일은 없다. 이렇게 지금 명태균 씨가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제 나온 뉴스들을 보면 그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그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파일만을 뜬 USB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인가 제목이 네. 돼 있는 그렇죠. 그 흔적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근데 파일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USB를 썼던 흔적을 발견을 한 거죠. USB 그렇습니다. 자체를 발견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것까지 지금 수사가 돼야 되는데 예. 여기까지 갈 건지도 조금 궁금하고 명태균 씨가 최근에도 주변에 대통령과의 통화는 80%가 중간 내용이 좀 잘려 있는 거고 거기에는 경천 동지할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네. 뭘 봐야 그 경천을 하든 동지를 하든 하죠. 그죠? 그러니까요. 네. 들어봐야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검찰이 다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없을 거라고 자신했던 지금 PC를 복원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올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강혜경 씨한테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한동훈 대표와 부인, 장인 등의 이름으로 댓글이 계속 올라오다가 지난 5일을 기점으로 중단됐다는 것인데 게시판 시스템상 댓글 작성자 이름 조회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오류로 인해서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건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상식적으로 특이한 이름의 온 가족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루가 멀다고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던 해당 당원들이 의혹이 제기된 11월 5일부터 짜맞춘 것처럼 글을 쓰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그러면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건데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 외에 김재원, 홍준표, 김민전 등등 여러 주요 인사들도 진상조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논란이 된 건 좀 된 얘기인데 그렇죠. 정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이 이런 글을 썼을까요? 솔직히 믿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상식선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이 저는 오버랩 됐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한 2달 전쯤에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국민의힘이 9월 10일부터 당원이 당원 게시판에 올릴 수 있는 글을 하루 3개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윤한 갈등이 나타날 때마다 양편으로 갈려서 상호 비방하는 글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조치는 한동훈 대표에게도 보고됐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또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자,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보고까지 받은 한동훈 대표가 가족까지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방글을 올렸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건 뭔가 동명이인이거나 이것이 오히려 더 그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이거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례의 끝판왕쯤 되는 건데 그 가능성이 높을까? 솔직히 저는 이제 여기에 좀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게 되고요.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고 이 점을 짚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짚어볼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친윤의 대공세, 바로 이 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김재원, 홍준표, 김민전 최고위원.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라고 이제 전해드렸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친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여기서 짚은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면서 친윤과 친한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타협 모드로 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한 예가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일 관계 복원, 한미일 공조 강화,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처, 체코 원전 수주, 의료개혁 추진 등등을 윤 대통령 임기 전반기의 주요 성과로 꼽으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까지 담아서 우리 의원들의 마음을 오늘 다 녹여내서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자, 헌데 친윤 인사들이 댓글 문제를 갖고 한동훈 때리기에 다시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짧게 보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라는 분리 대응입니다. 당정 관계는 당정 관계고 댓글은 댓글이라고 하는 접근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길게 보면 뭡니까? 친윤과 친한의 완전한 화학적 결합은 난망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엊그제의 그 장면은 일시적 타협 모드에서 나온 일회성 장면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휴전 장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당무감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조속히 논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했다 그래요. 네.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 도용인지 해킹인지 빨리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서범수 사무총장은 조금 당무감사 착수에는 신중한 분위기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당무감사를 두고 친한 친윤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무감사를 미적거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털어내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익명인데요. 한 의원은 당원 게시판은 공론의 장인데 당무감사를 통해 게시글을 검열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핀셋으로 그 부분만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대표 측 관계자들의 워딩도 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당원 중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 있고 한 대표와 생년이 같은 1973년생 한동훈이 쓴 글은 없다. 뭐 이런 입장까지는 나와 있고요. 아니 오히려 그럼 그걸 밝히면은 이 지금 논란 자체가 쓸데없는 거가 돼버리는 거죠. 빨리 터는 게 더 나은 거죠. 당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러게요. 관련해서 장동혁 최고위원과 인터뷰가 있습니다. 입장도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래내낀깡님 IP 조회만 해도 어느 지역인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고 JWP님은 명의도용한 댓글 공작 아닌가요? 옛날에 댓글팀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라는 얘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경기도 파주경찰서가 어제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에 넘긴 건데요.
6월 20일 오후 파주 월롱면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USB 그리고 1달러짜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9개에서 10개를 북한을 향해 날린 혐의가 있다. 이겁니다. 박 대표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 무게가 3kg 이상으로 무인 자유기구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경찰의 설명이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건데요. 경기도가 6월에 김포와 파주 등지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민계몽운동본부 등을 항공안전법 위반 이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7월에 국토교통부가 파주경찰서에 유권 해석을 전달을 했는데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초과하면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3kg을 넘었다. 그래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파주경찰서의 송치는 바로 이 유권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파주경찰서는 박상학 대표를 송치하기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바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당국이 일종의 협업을 한 듯한 것 같기도 하다. 국토교통부가 유권 해석을 내리고 파주경찰서는 유권 해석에 기초해서 검찰에 송치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은 절차는 뭡니까?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금만 이것만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게 북한의 오물풍선 예방착오로 정부적 차원에서 모색한 해법인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모색한 해법이다. 조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해석이신가요? 여기에는 기대도 좀 깔려 있는 분석이라고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조니 소말리 아시죠?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죠. 네, 검찰이 지난 12일 이 조니 소말리를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6일 조니 소말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일단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입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국물을 붓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인데 자, 검찰의 기소 결정에 따라서 소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고요.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르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법의 심판이 남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소말리. 네. 네. 맞춰야 되는 시간인데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석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어제 위원장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네. 그게 전원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놓고 보면 어떤 검찰의 어떤 진압에 수위가 적절했느냐에 대한 어떤 논쟁은 좀 다시 또 불붙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갈비뼈 골절 이야기가 지금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정도 이상이었던 것이냐라는 얘기는 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즘 좀 다시 정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모든 뉴스를 총틀어서 담쟁이 넝쿨님이 이렇게 댓글을 다 촌철을 남겨주셨어요. 개그 프로그램이 점점 더 힘들어지겠네요. 우리나라 웃긴 정치판 때문에. 네. 근데 이 개그는 웃음을 주잖아요. 웃음을 줍니까? 정치 뉴스가요? 네. 허탈한 웃음을 주죠. 그냥 이때는 우프다라는 말이 딱 맞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